네, 보신 것처럼 밤 사이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이 뉴스 특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기상 상황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한국재난자원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추석 연휴까지만 해도 아주 이례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컸는데 갑자기 어제 밤부터 비가 쏟아지면서 오늘은 이 호우특보가 곳곳에 발효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많이 갑작스레 쏟아진 이유가 뭡니까? 네, 그동안 우리나라를 덮었던 무더운 열돔이 이제 깨졌다고 보여지는데요.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따라서 고온다습한 수증기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북쪽의 대륙 고기압과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14호 태풍이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태풍 때 몰고 온 많은 수증기를 우리나라로 비구름대가 지금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데 서울 등 경기도는 이제 그쳤고요. 이 비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는 주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동해안 지방에서 오늘 저녁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태풍이 온대 저기압, 열대 저압부를 거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면 네. 태풍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강풍과 함께 이렇게 극한 호우가 내리는 거죠? 뭐가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급의 강풍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태풍의 기준이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의 부는 열대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중심 부근에서 초속 16m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 열대 저압부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초속 1, 2m가 그 기준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그냥 태풍이 금방 이렇게 힘을 잃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정도, 그러니까 태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접근하면서 강풍이 오늘 아직 강하게 불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강풍이 불고 많은 비를, 그러니까 태풍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그 비구름들이 우리나라를 지났기 때문에 네. 분명히 태풍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많이 오고 만약 이게 태풍이 그대로 왔다고 한다면 더 많은 비, 더 큰 피해가 나는 거죠. 아, 예. 요즘 날씨를 보면은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 덥다가 거의 하루아침에 네. 춥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날씨가 네.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날씨와 함께 40여 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극적으로 폭염 속에 있다가 금방 또 선선해지고 예. 또 사실은 지난 7월 27일 장마가 끝난 이후 오늘이 9월 21일이니까 약 2달 정도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네. 곳에 따라서 소나기는 내렸지만 그래서 봄 바짝물이 바짝바짝 타들어갔거든요. 예. 예. 그걸 해소해주는 그런 단비였는데 예. 일부 지방에서는 400mm가 넘는 비가 이틀 사이에 음. 내리면 그 피해가 날 수밖에 없죠. 이 정도 많은 비가 내리면 예. 예. 그런 충청도 서산 등 충청도 지방 그다음에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안에서 400mm가 넘는 그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 서울은 그렇게 많은 비가 지금은 내리고 있지 않고 있는데 주로 남부 지역에 좀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중남부 같습니다. 지역에. 그 그렇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얼마나 좀 내리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남쪽이 그 태풍이 약화된 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에 가까운 쪽이 제주도와 남쪽이었거든요. 예. 자, 그런 지역이 그 중부지방, 서울 등 중부지방보다 그 원래 그 태풍의 중심에 가까웠기 때문에 더 많은 비가 내렸고, 북쪽은 상대적으로 북한 쪽으로서 내려오는 그런 찬 공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남쪽보다는 비가 당연히 적게 오는데 서울은 그렇게 남쪽보다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시간당 막 200mm, 300mm 정도의 극한 이 폭우가 내리면 네. 아무래도 뭐 산사태라든지 지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기존에 우리 이 산 지형이나 아니면 도로 상황이 이 정도의 시간당 많이 내리는 비를 감당하기는 좀 어렵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200에서 400mm 내렸고 시간당 200mm, 300mm가 내리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난 거예요?
그 시간당 예, 한 예. 시간에 200, 300은 내리지 않았고요. 한 시간에 100mm,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 비인데 그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모든 그 물 배수 처리가 한 시간에 뭐 100mm 이상 이런 시스템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전례가 그걸- 없었으니까. 예. 그걸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예산과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만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철 강수의 패턴, 지난 7월 장마 때도 100mm가 한 시간에 예. 100mm 가까운 비들이 내렸거든요. 자, 지금 이 가을철에 내리는 비에 이런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예. 내렸는데 9월에 내린 강수량 기록을 깬 데가 많거든요. 예. 자, 그러면 내년 여름에 또 이러한 현상이 또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그런 배수 처리를 한 시간에 100mm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1년 사이에 못 하거든요. 예. 자, 우리가 기후변화 맨날 예. 얘기하는데 네. 그로 인한 피해는 늘 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아주 큰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 뭐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도 한번 있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폭우로 인한 집안 영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싱크홀,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땅꺼짐으로 통일했는데요. 예. 자, 땅이 꺼지는 거는 땅을 받치고 있던 안반이나 그 어떤 토사가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자연적인 땅꺼짐이 있고 인공적인 땅꺼짐인데 요즘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예.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땅속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하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를 한다거나 지하에 어떤 그 고층 빌딩을 짓느라고 땅을 깊이 판다거나 예. 뭐 이런 쪽들은 위험하거든요. 자, 그런 쪽에 어떤 그 막을 잘 해놔야 되는데, 자, 이번 같이 많은 비가 또 내려버리면 예. 땅 속으로 어떤 그 낮은 곳을 타고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있던 토양을 쓸어가 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 안이 텅 비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 때문에 땅꺼짐이 뭐 서울이건 부산이건 어디건 엊그저께 인천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지하철 공사하는 곳은 각별히 땅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수가 분명히 어느 곳을 낮은 곳을 따라서 그 지하 토사를 유실하기 때문에 예. 땅꺼짐이 언제든지, 지하철 땅을 파는 곳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상하수도관이 묻혀 있는데 이게 노후돼서 만약에 물이 상수도가 샌다거나 그러면 그 새는 주변은 흙은 또 다 쓸려가거든요. 예. 예. 그러면 텅 비게 되고 위에 어떤 큰 트럭이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예, 본부장님. 지금 이제 비가 언제까지 올 것인지, 지금도 많은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비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오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네. 해주시죠. 네, 지금 오후 3시 4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등 북쪽은 이제 그쳐갔습니다. 예. 이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간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가장 강하게 비가 오는 데가 전라남도 남해안, 또 경상도 남해안인데, 자, 이 비가 서울, 경기, 그다음에 강원도 북쪽은 이제 그쳤는데, 뭐 비가 완전히 그친 건 아니고요. 약하게 조금 더 내리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예. 이 남쪽이 오늘 자정까지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 오늘 밤까지는 예. 계속해서 이 남쪽에서 공급되는 고온다습한 수증기로 인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 특히 이 남해안 지방은 지금 음력 보름이 지나는 대적이거든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이가 달의 인력 때문에 높은 기간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내륙에서 많은 비로 내린 비가 강물이 바다로 빠져줘야 되는데 빠지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남해안이거든요. 예. 자, 이래서 그런 어떤 바닷물이 못 빠져서, 또 지금 굉장히 바닷물이 높은데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폭풍의 일로 인한 그런 방파제를 넘는 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녁과 밤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남해안에서 각별히 철저히 피해 없도록
대비를 예, 해야 예.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던 날씨는 이제 끝인가요? 이제 더위나 열대야는 끝이고 뭐 집에 있는 선풍기나 여름 이불들은 이제 다 정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이 더위가 사라지게 됐는데요. 예.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열대야, 그다음에 33도 이상 올라가는 폭염은 분명히 꺾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로 인해서 오늘과 내일 정도는 기온이 낮겠지만 예. 이제 이 비만 그치고 나면 해가 뜨거든요. 예. 그러면 낮 기온은 한 25, 6도 이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덥겠네요. 우리가 느끼던 그런 지긋지긋한 폭염은 아니지만 예. 활동하면 더위가 간다더니 아직도 더워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그런 기온들이거든요. 예. 26, 7도가. 그래서 당분간은 적어도 10월 초까지는 이런 35도를 넘는 그런 폭염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예. 활동하면 약간 더위를 느끼는 그런 음. 기온 속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추가 비 피해 없도록 또 해일이라든지 범람 우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재난자원협회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